먼저 ABC 활동 원가 계산입니다. 주니치는 레스토랑 운영에 있어서 과거의 원가 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원가 계산 방법은 1930년대 GM이라는 기업이 개발했던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각 개별 작업 비용의 합을 총원가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로 이루어졌던 과거의 제조업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오로지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파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니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원가 계산 방식을 이용하여 재료의 양과 각 재료의 구입 가격의 곱, 하나의 요리를 조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가공률의 곱 등을 단순하게 합해 레스토랑의 총원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원가 계산 방법에 얽매이고 있는 주니치에게 사이온치는 주방의 요리사만이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가게를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하려는 과정, 웨이터와 웨어터리스가 손님과 대화하고 요리를 설명하는 모든 활동이 가치를 창조한다.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또, 사이온치는 제품 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료를 구입해서 제품으로 교환하고, 남은 재료를 보관하고, 만들어진 제품 즉 요리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전달한 뒤에 모든 애프터 서비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며, 이러한 방식의 원가 계산 방법을 ABC 활동 원가 계산이라 부른다고 알려줍니다. 활동 원가 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원가 계산 방법과의 차이점은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대상의 확대입니다. 활동 원가 계산 방법은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드는 비용만을 고려했던 기존의 원가 계산과는 다르게 재료가 공장에 도착해서 보관되고 생산되고 품질 검사를 마친 후 출하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프로세스 전체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합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설치 비용이나 AS와 같은 애프터 서비스의 가격까지도 제품 비용에 포함합니다. 또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계의 유휴시간과 재료, 공구의 대기시간, 불량품의 수선 및 폐기 처분의 비용처럼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것에 동반되는 원가 비용도 계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손익계산서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정보들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활동 원가 계산은 제품 생산을 위한 직접 원가뿐만 아니라 제조 간접 원가도 세분화합니다. 제조 간접 원가를 자원동인에 따라 구분하는데 여기서 자원동인이란 제조 활동에 소비되는 자원을 측정하는 데의 기준이 되는 원인입니다. 작업 준비 활동, 절삭 작업 활동, 제품의 검사 활동, 재료 처리 활동이 활동 원가 계산에서의 자원동인입니다. 또 활동 원가 계산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 활동과 그렇지 않은 비부가가치 활동으로 구분하여 원가 절감에 도움을 줍니다. 활동 원가 계산으로 인해 정확한 비용 관리와 원가 절감이 가능하게 되어 좀 더 정확한 가격 결정과 공정한 성과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이온치는 피터 드러커의 저서에 언급된 원재료를 경제적 만족으로 바꾸는 프로세스를 제조라고 정의하면 제조 프로세스는 제품이 공장을 나왔을 때 끝날 수 없다. 물류와 애프터 서비스도 제조 프로세스의 일부이고 공장과 융합하고 조정해서 관리해야만 한다. 라는 구절을 통해 주니치에게 활동 원가 계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사이온치는 앞서 설명한 활동 원가 계산을 통한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한 뒤 고객 중심 가격 설정의 중요성을 통해 레스토랑 파레오의 경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고객 중심 가격 설정에 대한 설명에 앞서 도표를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도표의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에 해당합니다. 가로축 위로는 회사의 밖, 가로축이 아래는 회사의 안입니다. 3번은 과거 시점에 회사 내부에서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해당합니다. 2번은 제품이 회사 외부에서 고객에게 팔리고 그 판매 금액이 회사 밖에서 입금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3번을 잘 보시면 코스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3번이 2번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즉, 제품이 회사의 외부에서 고객에게 팔리지 않고 회사 내부에 머문다면,
3번은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비용 덩어리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이온지는 이 도표를 보여주며 주니치에게 처음 가격을 설정할 때 손님들이 이 제품을 얼마에 소비를 할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소비자가 결정한 금액에서 뺀 액수가 요리할 때 쓸 수 있는 비용의 상한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결정한 금액은 1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주니치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1만 원이 요리할 때 쓸 수 있는 최대의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경제사슬 전체의 생산원가 관리는 필연적으로 생산원가 주도의 가격 설정에서 가격 주도의 생산원가 관리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고객이 가격을 주도하는 고객 중심 가격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앞선 도표에서 알아봤듯이 이익은 외부에서만 옵니다. 회사 외부에 존재하는 고객이 요리를 주문하고 요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이익이 생깁니다. 사이온지는 이 모든 설명을 끝으로 프로핏은 외부에서만 온다. 고객이 주문을 하고 지불하는 수표가 부도나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프로핏 센터를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비용 센터밖에 없다. 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과 함께 주니치에게 고객 중심 가격 설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해 줍니다. 주니치는 대화를 마무리하며 앞의 모든 대화와 조언 덕분에 관리 가능한 지출을 절감하고 ABC 활동원가 계산을 통한 적절한 비용을 예상한 다음 고객 중심 가격 설정을 통해 가격 결정이 되어야지만 올바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 사이온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이 감사의 인사를 들은 사이온지는 주니치가 말한 올바른 이익이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조언을 더해줍니다. 바로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이익의 기능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이익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익의 첫 번째 기능은 사업 활동의 유효성과 건전성을 측정하며 기업 성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의 두 번째 기능은 이익은 진부와 대체, 리스크, 불확실성을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이른바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 존속을 위한 원가 비용이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 즉 사업 존속을 위한 비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이익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이익은 직접적으로 유보이익을 조달하고 간접적으로 사업에 적합한 형태의 외부 자금을 도입하는 요인이 된다. 즉, 사업의 혁신과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실하게 조달해야 한다. 즉, 세 번째 이익의 기능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 이익은 미래의 리스크를 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사이온지는 주니치에게 세 번째 이익의 기능을 항상 숙지하라는 마지막 조언을 해줍니다. 사이온지가 주니치에게 해준 조언을 요약해보면 회계장부와 기간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현금 흐름을 우선시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에 집중하기, 상품의 유형 파악과 개별적 비용 절감을 ABC에 잘 적합시켜 보다 정확한 비용 계산을 하고 좀 더 정확한 수익성 분석하기.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미래의 리스크를 준비하기 위한 보험임을 늘 염두에 두고 존속 가능한 레스토랑 파레오를 만들기입니다. 사이온지의 조언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운 주니치는 레스토랑 파레오를 양도하지 않겠다는 다짐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레스토랑 재건에 성공한 주니치가 우연한 계기로 사이온지와 마주치게 되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책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